순서부터 외워. 첫 번째는 이거야. 자, 보자. 자, 인수분해는 곱하기를 이용한 어떤 괄호 곱하기 괄호꼴로 나타내는 과정이야. 주인공을. 그럼 여러분들이 전개가 되어 있으면 다시 붙일 줄 알아야 돼. 포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괄호들로 나타내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자주 나오는 공식입니다.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 유명한 거 바로 이름도 외우자. 공통인수법. 공통인수. 예를 들어 인수는 그때 말했지만 약수 느낌이야. 약수. 공약수. 약수야. 인수는 약수입니다. 얘들아, 공통인수법은 뭐야? 만약에 우리가 식을 바라봤을 때 MA, MB.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식의 나열이 앞에 거랑 뒤에 게 공통 숫자가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 MN 뭐 할 수 있다? 반납하는 겁니다. 바로 M의 괄호 열고 A 플러스 B. 이걸 의미적으로 알아야 돼요. 앞에 거랑 뒤에 거에 공통 숫자가 들어있으면 둘 다 쓰지 말고 한 번만 바깥에 쓰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M이 아닌 것들을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괄호 닫으면 이거 전개하면 이거 나옵니다. 사실 증명도 어렵잖아요. 이거 전개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돼 라고 증명하는 게 공통인수법입니다. 오케이? 전개했을 때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통인수법. 두 번째 또 자주 쓰는 게 뭐야?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완전제곱식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완전제곱식이라는 용어를 외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일 때 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보이는 순간 제곱의 모양과 가운데에 뭐가 낑겨 있어? 곱하고 나서 두 배가 끼어 있으면 얘는 보자마자 괄호로 돌릴 수 있어요. 얘는 바로 어떤 괄호로 들어가냐면 바로 완전제곱식이에요. 바로 앞에 거랑 뒤에 거에 지곱을 상쇄시켜. 제곱을 없애. 그 a 플러스 b 그리고 바깥에다가 제곱 쓰면은 요 식이 전개하면 이거 나옵니다. 오케이? 완전제곱식 거꾸로 쓴 거야. 원래는 우리가 여튼 이 방향이지. 합의 제곱은 제곱하고 두 배가 나온다. 근데 거꾸로 보면 돼요. 이런 모양이 보이면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다. 괄호 안쪽으로 묶을 수 있어. 다음 뭐가 있을까? 바로 완전제곱식 뺀셈 버전. 중간에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도 인수분해가 바로 돼야 됩니다. 아 뭐였지 잠깐 머릿속에서 질러봐야 돼. 누구를 곱해야 얘가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해보세요. 누구를 곱해야 얘가 돼? 를 되돌아가면은 맞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거 곱셈공식 반주 쓰면 얘는 누구를 하면 얘가 나오죠? 바로 a-b a제곱이 얘가 얘였어요. 곱셈공식 방향을 거꾸로 쓰면 인수분해 방향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얘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a 빼기 b a제곱.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또 말해주세요. 아니 곱셈 공식을 잘하면 인수분해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합차 공식이라는 이름. 얘들아 공식에서 이름까지 준 이유가 있어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외우자는 거였어. 합차 공식은 뭐였지? 누구를 곱해야 이딴 식이 나오네요. a제곱 빼기 b제곱은 바로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누구랑 닮았는데 아 누구였지 하다가 맞습니다. a제곱 빼기 b제곱은 뭐였지? 누구 곱하기 누구였어? 앞뒤 AB를 적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저 제곱이 째였어. 그치? 기억나니? 이걸 이제부터 합차공식이라고 불러요. 합차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바로 때린 거예요. 제곱을 무시한 채로 앞뒤가 AB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저게 완전제곱식이 아니라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바로 한 거예요.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묶어서 말합니다. 네 번째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인수분해 방법은 바로 이름부터 외우세요. 대각선 공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맨날 자 이거죠. x 더하기 a, x 더하기 b는 이건 곱셈 공식에 있었던 녀석이야. 이거 곱셈 공식 명단에 있거든. 곱셈 공식 명단에 있는 녀석이 뭐죠? 얘는 뭐가 튀어나와? 곱하고 곱해서 펼치면 결국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x
AB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 동류항 처리하면 이렇게 생겼어. 동류항 AX, BX, 97 이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자마자 이렇게 원래 곱하기로 되돌아갈 수 있겠냐고. 원래 잘 안 되지. 자연스럽진 않잖아. 어떻게 얘를 보자마자 바로 얘가 떠올라. 그래서 그걸 연상하게 하기 쉬운 공식이 이름이 대각선 공식이에요. 뭐냐면 거꾸로 되돌아갈 때 눈에 잘 안 보이면 뭐냐면 일단 얘가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맨 앞에 숫자랑 맨 뒤에 숫자를 보면서 곱하기로서 XX 얘를 XX라고 읽으면 되고 맨 뒤에 상수항을 소인수 분했을 때 누구 곱하기 누구가 될지를 맨 앞줄과 맨 뒷줄에 적고 나서 XX 여기는 A랑 B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곱하면서 더해봤을 때 가운데 숫자가 잘 나오면 그때 얘는 이렇게 가로로 묶으면 XA, XB를 더하기라는 부호로 붙이면 바로 될 거라고 연상하기 쉬운 공식의 이름이 대각선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중요한 가정이 있어. 머리와 꼬리를 보면서 두 개의 곱으로 도전해봐야 돼.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로 쪼개고 대각선을 곱하면서 더해봤을 때 가운데 숫자가 있어야 대각선 공식을 성공했다고 부르고 그대로 이어붙이면 돼요. 연습 문제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대각선 공식 쓰는 거 바로 이겁니다. x 제곱 더하기 4x 4는 좀 별론데 숫자 4는 별론데 4? 나쁘지 않아요. 빼기 32 능력이란다. x제곱 플러스 4x 빼기 32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요? 자, 이 식의 생김새를 보는 거야. 지수가 2, 지수가 1차 상수항이 들어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 대각선 공식을 써볼까 해야 돼. 자, 맨 앞에 일단 곱하기로 쪼개봐. x제곱은 무조건 뭐밖에 안 돼? xx의 단일 선택지가 있죠. 단일 선택. 무조건 xx가 x제곱이지.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32는 9구단으로 쪼개봐. 9구단을 회전 땡땡에 32가 있긴 한가요? 있어요. 저 같으면 일단 4판을 쓸 것 같아요. 4, 8에 32 그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검산까지 해봐야 돼. 4, 8을 곱해서 마이너스 32가 되면서 그리고 곱하면서 더해봤을 때 그 가운데 숫자랑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 4x랑 같은지.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지가 몇 개 없습니다. 바로 이거죠. 8에다가 플러스를 주고 4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8은 플러스 4는 마이너스로 주면은 해볼까? x 곱하기 8 8x x 곱하기 마사 곱하면서 옆에다 써볼래? 마사 x 위아래 더해볼래? 마사 x가 빠르면 4x 잘 나오죠? 잘 됐죠? 그러면 성공한 거고 인수분해를 잘 고른 거고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은 얘를 옮겨 적으면 돼요. 얘를 조립하면 x 빼기 3랑 x 플러스 8로 결합을 해보면 얘를 진짜 전개의 모습이 나와요. 오케이? 그걸 이제 대각선 공식이라고 불러요. 맨 앞과 맨 뒤를 곱하기로 쪼개서 도전을 해보세요. 곱하면서 더해봐. 가운데 숫자가 잘 나왔니? 그러면 그때가 인수분해 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대각선 공식은 너무 유명한 인수분해를 빠르게 해주는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제가 86쪽 보실래요? 86쪽에 인수분해 할 때 5번 문제 시간 좀 됐거든요. 5번 문제. 일단 5번 문제 다시 해보자. 물론 풀어본 사람들이 잘했고 다시 풀어볼게. 대각선 공식은 2차식과 1차식이 나열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내림차순 좀 많이 어렵네. 그냥 쓰면 됩니다. 얘들아, 첫 번째 5번 문제 1번을 봐봐. 문제에서 뭐 하시고요? 2를 x제곱하고 빼기 x하고 빼기 4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될까? 해봐야 아는 겁니다. 해보자. 시작. 일단 머리부터 보자. 이 x제곱은 위줄 아래줄에 적당한 수를 곱해봐. 바로 어쩔 수 없죠. 2x랑 1x로 하면 되겠죠. 왜냐면 2, 1은 2, xx는 x제곱. 따라서 일단 첫 번째는 2, 1이야. 2x, x야.
생각할게요. EX.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뒤에다가 적당히 try 해봐. 도전해봐. 시행착오. 중요한 게 있어. 3이랑 1로 할지 또는 1과 3으로 할지 순서가 좀 중요하거든. 순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리도 바꿔보시면 가장 좋은 팁이 뭘까? 곱하면서 더해봤을 때 가운데 숫자가 잘 나오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읽으니까 3과 1로 하고 곱하면서 더했을 때가 되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주고 플러스 준다면 곱했을 때 마삼도 되고요. 그리고 곱하면서 마삼이지. 그리고 대각선을 곱했을 때 검사해볼까? x 곱하기 마삼, 마삼 x지. 2x 곱하기 1, 2x지. 위아래 더해봤니? 마이너스 x 나오니?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잘 이게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따라서 2x 빼기 3, x 플러스 1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인수분해가 잘 됐고,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로 이거 전개해 보세요.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2번도 해보시면 되고 3번, 4번도 해보시면 됩니다. 5번에 1, 2, 3, 4번은 해볼래요? 조립제, 인수분해 그 대각선 공식 버전입니다. 3번, 4번은 오히려 저는 재밌었어서 3x 제곱 더하기 7x 빼기 10은 누구로 쪼갤 수 있을까? 4번 5x 제곱 빼기 36xy 더하기 7y 제곱은 쪼갤 수 있을까? 누구 곱하기 누구가 째가 될까요? 아마 4번은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2번, 3번은 좀 쉬울 거예요. 적당한 수를 상상해보면 빈칸 안에다가 누굴 곱해야 째가 될까? 머릿속에서 구구다 외쳐야 돼요. 구구다들 외자 땡땡했지 땡땡했지. 숫자를 2개씩 적으면서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면 가운데 항이 잘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탈락한 거야. 실패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마 책에 보시면 x를 생략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x를 생략해요. 근데 저는 생략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3, 1은 3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x도 붙이면서 3x, x라고 적는 게 책에서는 x를 생략해요. 이렇게 3, 1은 앞에 대가리 꼬리 부분은 꼬리끼리 곱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생략하지 마세요. 3x, x. 3번 문제 같이 보자. 얘들아 3x 제곱 더하기 7x 빼기 10은 쪼개집니다. 자, 누구로 돼가요? 자, 같이 해볼게요. 일단 3번 문제예요. 5번 3번. 이 숫자는 보자마자 맨 앞에 부분이 얘 곱하기 얘밖에 안 될 거예요. 3x, 2x. 자, 그 다음은 꼬리 부분. 여러분들이 꼬리 부분을 여기를 잘 메꾸면 돼. 도전해봐. 10은 누구밖에 안 돼? 2, 5 또는 10. 11은 이거 또라이 아닙니까? 되네. 일단 3x, x고 여기는 2, 5가 오히려 안 됩니다. 2, 5가 안 되고 여기는 곱하면서 더했더니 얘가 되려면 7이 나오려면 맞습니다. 일단 10과 1로 도전해야 되겠다. 이제 11. 10과 1을 적고 여기다가 플러스를 주고 말줄지랑 뒤집어서 얘를 마이너스 주 플러스 주도 고민은 해야 돼. 곱했을 때 말 10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이 뭘까요? 플러스 7이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를 곱했을 때 플러스가 되게, 그 다음에 여기를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를 준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죠.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해보자. 10과 마이너스 1로 하면은 여기는 10x 3x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x
위아래를 더하면 7x가 잘 나오니까 통과 통과돼서 따라서 이때 가로줄을 그으면 이거 곱하기 이게 이 숫자예요. 따라서 얘는 3x 플러스 10과 그리고 x 빼기 1로 쪼갤 수 있다고 실제로 검사해봐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4번이 좀 까다로워 보여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얘들아 4번은 문자가 여러 개일 땐 조심해야 돼. 얘들아 머리와 꽃을 봐봐. 머리와 꼬리 5x제곱 7y제곱이야.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바로 얘들아 5x제곱은 그냥 큰 거부터 쓰면 하는 거야. 5xx밖에 안 되죠. 5일은 5, xx가 x제곱이니까. 그 다음 꼬리 부분 7y제곱도 도전을 해보면 y제곱은 7y를 쪼갤 수 있겠지. 곱하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배열을 잘해야 돼. 배열. 순서가 중요해. 순서 매우 중요해. 자, 우리 어쨌든 뭐가 되게 할 거야? 마이너스 36배의 xy가 나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그나마 뭘로 해야 돼? 상식적으로 곱하면서 더했을 때 얘가 되려면 여기를 좀 크게 줘야 되겠죠. 7이잖아. 그래서 5땡, 즉 여기다가 7y를 주고 여기다가 y를 주는 상상을 해야 그나마 되겠지. 왜? 해보자. 대각선끼리 곱해보자. 5, 7에 35xy가 나오겠죠? 이거 화살표 쓰는 거야, 화살표. 그 다음에 이쪽은 x 곱하기 y니까 그래봤자 xy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위아래를 더해봤을 때 얘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36xy니까 둘 다 마마로 준다면 가능성이 있지? 그럼 위아래 더하면 36개의 xy가 되니까 아다리가 맞아요. 아다리가 맞잖아. 아다리가 맞아서 통과된 거죠. 따라서 이때 묶으면 따라서 이 식은 뭐가 되었다? 가로줄을 그으면 이거 곱하기 이게 얘가 됩니다. 따라서 5x 빼기 y에다가 x 빼기 7y를 진짜로 전개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대각선 공식의 사용법을 알아야 돼. 느낌. 말로 하면서 좀 느낌을 알아야 돼. 쓰고 곱하면서 더한다. 오케이? 대각선으로 하는 이유도 있어요. 얘를 전개될 때 이게 크로스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각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게 대각선 공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실전 문제들 풀다가 외문도 풀고 주요 테스트 보겠습니다. 일단 87쪽 볼까요? 일단 80쪽에 확인 문제 1번 보기 전에 위에 박스를 먼저 보자. 자, 1번의 주제는 뭐야? 인수분해 공식 중에 1번 공식. 1번 공식이 뭐였지? 공통인수를 찾아라. 공통인수법.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대표 문제는 그냥 인수분해가 잘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저희가 일단 하고 싶은 건 확인 문제 1번으로 바로 갈게요. 확인 문제 1번. 얘들아 문제 한번 읽어보자. 다음 중 다항식 2배의 x제곱 y 빼기 10배의 xy제곱에 그거의 인수가 아니다 싶은 게 뭘까요? 얘들아 문제에서 인수를 물어봤다는 건 인수가 뭐라 했지? 인수는 약수 같은, 즉 우리는 주인공의 인수를 물어봤다는 건 뭐하라는 소리일까? 최소한 인수분해될 때 해놔야지.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면은 그 숫자에 약수가 보이잖아. 약수.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인수를 물어봤다는 건 인수 분해해주세요야. 오케이? 인수분해부터 해보자. 얘 곱하기를 쪼갤 수 있니? 2x제곱 빼기 ex제곱 y 빼기 10배 xy제곱. 바로 이거 대각선 공식 아니에요. 대각선 공식 아닙니다. 바로 공통인수법. 뭐 해야 돼? 자, 첫 번째, 주인공을 보면서 앞의 숫자와 뒤의 숫자의 최대 공약수 느낌을 찾으세요. 얘들아, 앞뒤인데 최소한 여기 2랑 10은 공통 숫자가 있죠. 바로 머릿속에서 질러보세요. 2로 묶을 수 있죠. 왜냐면 2로 묶으면 전개했을 때 이거 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 다음에 첫 번째랑 두 번째 네모칸에 x가 제곱이나 들어있고 x가 1제곱이나 들어있으면 적게 가져오면은 제곱이랑 1차 중에 1차가 더 작으니까 2x를 미리 반납해. 그 다음에 y는 y끼리, y가 1제곱이고 제곱이면 y 한 번은 더 들어있는 거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법은 이거예요. 공통인수법은 앞에 숫자랑 뒤 숫자에 공통되는 배열이 있으면 바깥에다가 먼저 써놔. EXY, EXY는 들어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적당히 채워놓으면 돼. 자, 시작. 자, 빈칸 안에다가 뭘 넣어야 될까? 첫 번째. 1000개 했을 때 얘가 되려면 뭘 넣어놔야 돼? EXY랑 몇을 곱해야 얘가 되니? 바로 X를 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따당이 얘잖아요.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끼리 곱하면 제곱 Y가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배의 XY 제곱인데 이 바깥의 숫자가 전달이 됐을 때 이게 되려면 5도 줘야 되겠지. 2, 5, 10. 다음은 XY랑 곱해서 얘가 되려면 여기다가 Y를 넣어줘야 될 거야. 따라서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연결하면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바로 된 겁니다. 이거는 공통인수법. 바깥에다가 공통 숫자만 적고 괄호 안쪽은 구구다 외치면서 넣으면 돼. 누구를 곱해야 째가 될까를 검사해보면 돼.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되지? 그럼 얘들아 이게 인수분해가 최대한 된 거거든? 자 이때 여기서 여기에 인수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가 맞는지 틀린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72는 빠르게 내가 해볼게. 72는 8, 9, 70이거든.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하고 소인수분해하면 결국 자 항상 모든 숫자는 소인수분해가 가능하고 그때 약수는 뭐야? 바로 잘 들어봐. 얘들아 72는 얘고 이거에 약수라는 건 나눌 수 있는 숫자라는 건 그 조각들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애들 즉 얘들아 요거 하나만 가져와도 2도 얘 약수가 되는 거지. 나눌 수 있는 수. 2를 2번까지 가져와도 되지. 2를 3번까지 다 가져와도 약수겠지. 2랑 3을 섞어서 가져와도 약수겠지. 3, 4를 가져와도 약수겠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곱하기로 쪼개놨으면 각각의 조각들이 다 약수인 거야. 곱하기로 쪼개진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약수잖아. 얘도 약수고 다 써도 약수. 이거 전부 다 사용도 약수야. 72도 얘 약수거든. 따라서 얘들아 약수를 보는 건 자 해보자. 첫 번째 얘들아 X는 이 주인공을 소인수분해 즉 인수분했을 때 들어있나? 있지. 여기에 살고 있잖아. 곱하기로 붙어있는 거잖아. 곱하기 생각한 거 있잖아.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괄호잖아. 그러면 X는 곱하기에서 들어있으니까 인수로 볼 수 있다. 저기 들어있잖아 여기. 그치? 얘들아 Y도 인수라고 볼 수 있을까? 인수 맞아. 여기 있잖아. 곱하기 붙어있네. 얘도 약수야. 근데 인수는 약수야. X제곱 Y도 인수인가? 얘가 거짓말이에요. 얘는 여기 없어요. 이 차이 좀 알겠어요? 아니 봐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EXY로 묶이면서 공통인수를 묶으면서 괄호 안쪽에 넣었잖아. 자 그러면 얘도 인수, 얘도 인수, 얘랑 얘를 묶어도 인수인데 지금은 이건 X 제곱 Y잖아. X를 과하게 사용했잖아. 과도하게 사용했잖아.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인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1차 1차인데 갑자기 2차를 가져오면 어떡해. 그치? 근데 얘들아 4번 5번은 인수다. 왜? X에다가 X 빼기 Y는 인수로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볼 수 있어? 얘는 억지를 하는 거지. 바로 오 이렇게 조각을 붙이면 그러니까 교환 법칙을 쓰면은 이거랑 이거를 곱한 수도 인수로 약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약수로 볼 수 있지. 인수. 얘는 얘 그러니까 Y자리랑 요거를 붙이면 약수로 볼 수 있는 거죠. 인수. 근데 3번만은 지금 어떤 경우에서 따져봐도 XXY를 만들 수가 없어요. X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수, 약수의 기능 생각해보세요. 각각의 조각들을 곱해도 약수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다 사귀어도 근데 약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래봤자 얘를 쪼개면 EXY 이런 괄호까지 있는 건데 얘들을 자유자재로 섞으면 4번이랑 5번은 붙일 수 있는 거지. 쟤랑 쟤를 가져오고 되니까. 근데 이 3번은 절대 못 만든다고. 왜? X가 지금 제곱일 리가 없잖아. 만약 문제에서 이거였다면 정답이 이것도 인수죠. XY. 제곱 때문에 아니란 소리예요. 진짜는. 오케이?
자, 인수를 보는 법. 일단 인수분해를 해. 그 인수분해하고 나서 각각의 곱하기 꼴, 곱하기 꼴, 곱하기 꼴은 다 인수라고. 근데 그 인수들이 곱해도 또 인수가 되는데 지금은 x제곱 y는 인수들을 곱해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계속 뭐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생각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확인 문제 2번은 인수분해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한번 확인 문제 2번 4개 있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인수분해 해보세요. 확인 문제 2번. 1번은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을까? 누구를 곱해야 째가 될지 괄호들을 잘 생각해봐요. 괄호 곱하기 괄호 꼴.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인수분해 좀 도와드릴게요. 일단 1번은 간단한 쪽에 속하는 인수분해 문제예요. 자, 1번은 바로 공통인수법을 의심하면 되겠지. 머릿속에서 차기적으로 인수분해 문제들이 여러 개 있어. 그중에서 얘는 가장 가까운 건 공통인수가 보여야 돼. 앞에 숫자, 뒷숫자는 공통인수가 있죠. 바로 2도 바깥에 쓰고 a제곱과 a면 a가 한 번 겹치는 거잖아. 따당따당 한 번 따라서 2a라고 일단 적고 시작해. 괄호 열고 길게 더 항상 길어질 수 있어요. 다항식이니까 여분을 주면서 빈칸 두세요. 그 다음에 턱수를 안 주면서 얘가 되려면 전개했을 때 따당따당 나오게 아다리 맞추면 돼요. 아다리 맞춥시다. 2a에다가 며칠 곱해야 첫 번째 수가 나옵니까? 2a제곱이면 여기다가 a 한 번 넣어놔야 되겠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는 이 숫자가 다음 것에 전달했을 때 얘가 되려면 여기다가 4 정도는 집어넣어야 되겠죠. 오케이? 이게 인수분해 방법이에요. 아다리 맞추면 돼. 전개했을 때는 쟤 잡고 공통인수를 한 번 다 쓰고 안쪽은 필요한 숫자를 넣으면 돼. 필요한 거. 오케이? 얘기가 됐습니까? 2번은 보자마자 수상하게 생겼다. 바로 앞에 문자랑 뒤에 문자가 공통인 게 많아. 그래서 다시 한번 공통인수법. 자, 뭐 하면 될까? 일단 겹치면서 적게 가져오면 되겠죠. x, y를 빌려올까요? 자, x, y를 반납하면 얘는 누구를 곱해야 얘가 되냐면 바로 x를 안에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y고 빼기로 연결하면 이게 인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2번까지도 공통인수법이야. 얘들아, 근데 지금 보면 아마 3번, 3번도 난이도가 좀 올라오거든요. 3번도 공통인수법 됩니다. 얘 강제로 돼요. 쌤 강제로 뭐예요? 자, 얘들아 잘 봐봐.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야. 여기도 한 묶음이야. 그러면 얘들아 앞에 거랑 뒤에 거에 공통 문자가 있다? 바로 순서를 바꾸면 a 플러스 5를 네모라고 보면 네모 똑같은 거잖아. 따라서 뭐 하면 될까? 공통인 배열은 바깥에다가 한 번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앞에 거랑 뒤에 거에 A 플러스 5짜리랑 A 플러스 5짜리 한 덩어리째로 공용하고 있잖아. 공통. 따라서 A 플러스 5를 한 번만 바깥에 쓰고 그 다음에 괄호 안쪽에 적당히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내가 A 플러스 5를 일단 먼저 적었어. 자, 이 네모만큼이 전달됐을 때 얘랑 얘가 되게 희망하면, 우리 희망하는 거야, 희망사항이야.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뭐야? B가 더 필요하니까 얘는 여기다가 B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덩어리째로 퐁당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뒤에 이 녀석은 A 플러스 5를 바깥에 반납했으니까 다시 되돌아가려면 여기다가 그거에 필요한 숫자 3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3이고 마이너스 연결하면 이게 인수가 된 거예요. 이거는 치환한다라는 발상도 있지만 그냥 덩어리로 보면 돼. A 플러스 5짜리 똑같네? 그러면 괄호가 똑같으니까 괄호 바깥으로 쓰고 안쪽에 필요한 거 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강제로 인수분해가 돼요. 공통인수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잘 하시면 이거 되거든요. 자, 맞으면 네 번째 건 좀 까다로워요. 얘들아, 2x 플러스 1과 x 빼기 1 더쓴 1 마이너스 x 플러스 인수분해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면 돼요. 자, 얘들아, 지금 얘를 봤을 때 앞에 거 덩어리랑 뒤에 거 덩어리 닮았죠? 닮았다고 보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1-x랑 x 빼기 1을 닮았다고. 1에서 x를 뺀 순서랑 거꾸로 x에서 1 뺀 건 닮게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를 마이너스를 주면서 부호 바꾸면 어차피 같은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지금 문제를 어떻게 보시냐면 자 지금 문제에선 더하기 1-x의 x 플러스 3인데 얘를 강제로 부호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주면은 결국 같은 말이잖아. 왜냐면 마이너스를 이거 분배해 주면은 똑같아져요. 네모에서 세모를 뺀다는 건 같은 말이 뭐냐면 네모에서 세모의 두 바꿈수를 더하는 느낌이잖아. 우리가 이제 뺄셈의 정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거꾸로 본다면 얘에서 얘를 더했다는 건 여기만 부호 바꿔준 다음에 빼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결국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뭐가 된 거야? 다음은 앞의 식이랑 뒤의 식은 닮아진 거죠. 왜? 괄호 안쪽을 보면 닮은 식이 있어. x 빼기 1, x 빼기 1이 닮았어. 따라서 이제 얘를 공통인수법으로 묶으면 공통인수법 자 x 빼기 1로 묶어. 괄호를 길게 써놓아. 자, 그 다음에 여기 x 빼기 1을 반납했으면 남아있는 배열이 괄호 안쪽에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 빼기 1을 반납했으면 그 외의 거 x 플러스 3 넣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빼기로 연결하시면 이게 퐁당퐁당하면 이거 똑같아지거든요. 공통인수법 좀 어려운 버전입니다. 지금 여기 x 빼기 1, x 빼기 1 닮은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부호를 끄집어내면 빼기에 대한 x 빼기 1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닮았고 닮았으니까 x 빼기 1을 바깥에 괄호 바깥에 내보내면 남아있는 걸 붙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리해보시면 x 빼기 1과 2x 플러스 1에서 x 플러스 1 뺀다는 건 둘 다 뺀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되고 얘랑 얘끼리 더하고 얘랑 이렇게 더하면 결국 x 빼기 1과 2x 빼기 x는 x고요. 더하기 1과 빼기 3하면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x 빼기 1조각, x 빼기 2조각 이런 곱하기 꼴로 표현 가능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로 전기해서 풀 수 있거든요. 전기해서도 되는데 전기한 다음에 대각선 공식 써도 돼요. 대각선 공식. 근데 지금은 공통인수법이 목적인 파트라서 괄호가 똑같으면 괄호를 한 번만 쓰는 겁니다. 물론 한이 한 개짜리일 수도 있고 한이 여러 개짜리일 수도 있어요.
연습해야 돼요. 인수분해는 한 번에 잘 안 될 수 있어. 어쨌든 4번이 좀 까다롭다 그런 주제였고, 얘들아 그 다음은 땡큐입니다. 얘들아 이번 문제는 땡큐해. 왜? 2번에 박스 읽어보자. 바로 인수분해 두 번째 패턴, 완전 제곱식일 때. 얘들아 완전 제곱식은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빨리 돼요. 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형태는 완전 제곱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합의 제곱이나 차의 제곱으로 빠르게 간단히 할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주제는 뭐다? 바로 각각의 머리 부분이랑 꼬리 부분 보면 돼. 얘들아 근데 이게 좀 조언할 게 있는데, 얘들아 그 대표 문제 먼저 보고 보자. 1번에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36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보자마자, 얘들아 보자마자 앞에 숫자가 제곱수예요. 뒤에 숫자가 6, 6에 36이니까 얘가 보자마자 x를 6을 뺀 다음에 제곱하면 이거 전개하고 전개하고 2배 하면 이거 나올 것 같은 게 첫 번째 외운 방법이고, 완전 제곱식일 땐 그냥 뺀 거의 제곱이니까, 또는 합의 제곱, 뺀 거의 제곱.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부자연스러우신 분들은, 자연스럽지 않으면 얘들아 완전 제곱식도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각선 공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각선 공식 기억나니? xx를 도전해요. 얘는 36은 적당히 66으로 딱 되죠. 그리고 마마를 준다면, 그러니까 마마를 준다면 곱했을 때 36이 되면서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면 12x 나오니까 아다리 맞잖아. 그래서 묶으면 x 빼기 6, x 빼기 6이 되니까, 따라서 얘는 대각선 공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근데 어차피 자기 자신을 주고 곱한다는 건 이게 정의대로 하면 제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완전 제곱식꼴로 바라보셔도 되고, 그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냥 대각선 공식처럼 해도 됩니다. 대각선 공식이 좀 더 포괄되면 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넓은 개념이에요. 오케이? 의심스러우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대각선 공식을 한번 검사도 해보세요.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한번 의식을 하면서 해봅시다. 자, 확인 문제 3번에 4개 있거든요. 그 10들을 보면서 앞에 거, 가운데 거, 뺀 뒤에 게 특수한 배열일 때만 나온다고. 그걸 완전 제곱식 꼴이라고 불러. 대표 문제 말고 확인 문제 3번 4개 정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 형태입니다. x를 제곱하고 14x가 나오고 49가 나오는 건 누구를 곱해야 째가 나올까? x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24배의 xy가 나오고 9y제곱이 나오는 무언가 인수분해. 누구를 곱해야 1번, 2번, 3번처럼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얘들아 완전 제곱식은 특별한 꼴이기 때문에 굳이 허락받지 않더라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바로 제곱으로 때리면 돼. 자 해보자. 1번은 보자마자 같다 하시면 돼요.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맨 앞과 맨 뒤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얘는 xx잖아. 49가 누구야? 7, 7이 수상하잖아. 따라서 얘는 x랑 7을 먼저 합하고의 제곱으로 일단 저지르세요. 저지른 다음에 곱셈공식을 검사해봐. x a제곱 앞에 거랑 뒤에 걸 곱한 다음에 2배까지 하면 7x인데 2배면 14x 있잖아. 남은 뒤에 거의 제곱 자격 조건이 만족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 맞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주어진 식이 닮았다라고 느껴야 돼요. 얘는 얘들아 맨 머리가 16x제곱은 누구의 제곱이야? 4x가 수상하죠. 일단 적어놔. 4x짜리. 그 다음은 맨 뒤에 꼬리 9y제곱만 할 수 있는 게 3y, 3y밖에 없을걸? 제곱수니까. 근데 중간에 빼기가 연결돼야 돼. 빼기. 제곱하고 빼기.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의 제곱으로 하면은 이게 아다리가 맞겠죠. 검산도 해보세요. 곱셈 공식의 검산. 앞에 거 제곱 3y의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와야 돼? 가운데 자리에 곱한 다음에 2배 한 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4, 3, 12xy 2배까지 하면 24니까 아다리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올바르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곱셈 공식.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돼요. 누구일까? 머리와 꼬리를 먼저 보세요. x제곱과 16분의 이 들어온 숫자가 16분의 괜찮아요. 바로 x랑 4분의 1로 해보면 빼기가요. 빼기. x 빼기 4분의 1의 제곱으로 일단 저지른 다음에 검산하면 x의 제곱 잘 나왔고 4분의 1의 제곱 16분의 1 잘 나왔고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2배 해보시면 4분의 1x인데 2배까지 하면 2분의 1 돼서 아다리 맞거든요. 네 번째 게 좀 까다로워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완전 제곱식이 됐는데 네 번째도 완전 제곱식인 척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4번 문제는 여러분 인수분해 바로 되면 좀 천재고요. 바로까지는 안 되면 중간에 어떤 중간 턱이 있거든. 얘들아 지금 4번 문제는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보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에 문제가 짬뽕돼. 아까 위에 문제 뭐였지? 1번 문제 공통인수법. 얘들아 공통인수법 기억나니? 따라서 4번은 얘들아 공통인수를 먼저 보자. 어디를? 자,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는 공통 숫자가 들어있다. 바로 A. A. 얘들아 지금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다 A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 A를 공통적으로 가서 뭐 하면 될까? 공통인수법을 먼저 쓰자. 바로 A를 맨 앞에 써놔. 괄호를 길게 열어놔요. 그 다음에 곱했을 때 얘가 되려면 A를 지우면 남아있는 게 필요한 거겠지? 4x제곱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플러스 28배의 xy. 그 다음은 49y제곱. 일단 공통인수법을 먼저 쓰면 A가 들어있네? A가 들어있네? A가 들어있으니까 반납을 바깥에 내보내면 남아있는 거 넣으면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은 괄호 안쪽이 너무 이상하게 생겼지. 4x제곱 28xy 49y제곱 너무 의심스럽게 생겼죠. 바로 완전제곱식이 후보예요. 이거 뭐랑 같으니까 A는 바깥에 있는 배수야. 얘는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를 제곱수인 걸로 의심하셨다면 얘는 맞습니다. 얘는 2x로부터 파생한 게 4x제곱이고 얘는 49y제곱은 7y짜리죠. 그래서 이걸로 제곱해보시면 제곱하고 곱한 다음에 2배까지 하면 이게 딱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따라서 결국 A에 대한 2x 플러스 4y에 대한 7y예요. 제곱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라는 게 같은 말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은 공통인수법을 먼저 쓴 겁니다. 공통인수. 그 다음에 괄호 안쪽에 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 완전 제곱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맨 머리와 맨 뒤를 의심하세요. 제곱인지. 여러분들 구조 H를 딱 봐도 44, 22, 45, 77에 40%네. 좋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확인 문제 4번, 5번 주제만 좀 얘기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주제를 볼 건데 얘들아 4번은 뭐냐면 그 완전 제곱식 만들기란 주제예요. 완전 제곱식 만들기. 여러분들이 어차피 또 뒤에 나올 건데 바로 우리 지금까지는 우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 문제 2번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문제를 낸 거였거든. 근데 지금은 대표 문제 3번은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힘듭니까? 대표 문제 3번은 자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바로
이거 먼저 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얘가 어떤 땡땡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그게 판별법이 나와 있어요. 판별법이 있어요. 예시를 들어보자. 얘들아, x 플러스 3의 제곱은 내가 잠깐 정리해볼게. 얘들아, x 플러스 3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 쓰면 x의 제곱 나와야 되고 앞에 거 제곱 곱한 다음에 2배까지 하면 6x로 나와야 되고 남은 뒤에 숫자의 제곱은 9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을 진짜 전개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자 완전 제곱식 판별법이 있어요. 만약에 얘들아 여기 6이 지워졌으면 어떡할래? 여기 지워졌어. 가운데 숫자가 비어있어. 근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2차식이랑 상수항이 주어져 있으면 자 외우자. 자 봐봐. 맨 뒤에 숫자에 루트 씌우고 2배 한 게 들어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루트 씌우고 2배 하는 거 외울 수 있겠나? 다시 한번 상수항 자리에 루트를 씌우고 2배 한 숫자가 가운데 자리일 수밖에 없거든. 6이었잖아. 9를 루트 씌워보세요. 3이죠. 너무 뻔하다. 완전 제곱식 판별법이 뭐냐면 맨 뒤에 숫자를 잠깐 동안 루트를 씌워. 루트 9 몇이에요? 3이죠. 그거를 2배 한 정도. 바로 6 정도로 있어야 말이 된다. 실제로 전개하면 6에서 나온 거 알잖아.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자 상수항에 루트 씌우고 2배 한 만큼을 주면은 여기 가운데 자리 개수가 있어야 된다고. 다른 걸로 해볼까?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집니다. x 플러스 5의 제곱 한번 전개해볼래? 따당따당이니까 x제곱에다가 곱하고 나서 2배니까 10x 나와야 되고 25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워져 있으면 얘를 추측할 줄 알아야 된다고. 바로 상수항에 루트를 씌우고 2배 한 만큼. 루트 20은 몇이죠? 5인가요? 5를 2배 해볼래? 5이 10 따라서 10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루트 씌우고 2배 한 거. 루트 씌우고 2배 한 게 상수 그 가운데 자리라는 걸 얻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가능합니다. 왜냐면 x 플러스 5의 제곱이나 x 빼기 5의 제곱도 전개하면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25가 나오는데 이것도 판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루트 씌우고 2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뭐 5의 2배하고 마이너스 값도 될 수 있고 플러스 값도 될 수 있는 게 완전 제곱식의 후보 형태가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오케이?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인지 판별하는 법 이겁니다. 자 공식화 해줄 때 첫 번째는 이거야. 상수항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래. 완전 제곱식. 그러면 첫 번째 이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상수항에 루트를 씌우고 2배 한 게 가운데 자리랑 똑같은지 검사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완전 제곱식 바라보는 방법이고 근데 가끔씩은 얘들아 이쪽으로 보는 것보다 이쪽으로 볼 때가 주어질 때도 있거든. 그때 뭐 하면 되냐면 x 앞에 개수가 주어져 있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쪽 방향은 이겁니다.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네 글자야.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 맞으면 완전 제곱식 맞거든요. 반의 제곱이야. 자, 무슨 말이냐 얘들아.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x 플러스 5의 제곱이 이게 25가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네모라고 지워져 있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해봐.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해봐.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지금은 얘를 먼저 준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준 거잖아. 개수를 먼저 준 거지. x 앞에 개수 10배. 그러면 개수를 보면서 상수항을 예측하는 방법은 반의 제곱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반의 제곱 해볼까? 얘들아 10의 절반이 몇이야? 10의 반. 10의 반 몇이에요? 5죠. 그거에 제곱해봐. 그럼 25가 더 돼야 된다는 알 수 있거든요. 완전 제곱식을 여러분들이 매번 전개하면 귀찮으니까 좀 이것도 유형화 해놔야 돼요. 완전 제곱식 되는 법.
자, 개수에서 상수항 볼 때는 반의 제곱이 맞는지를 봐야 돼요. 반. 10을 절반해봐. 5지. 그거의 제곱은 25. 그러면 완전 됩니다. 거꾸로. 만약에 상수항이 주어져 있는데 얘를 예측해 보래. 그러면 루트 씌우고 2배예요. 루트 씌우고 2배 하면. 그래서 10x라고 예측하시는 게 빠른 방법입니다. 오케이? 두 개 다 외워야 돼. 반의 제곱으로 보는 방법. 반의 제곱. 4글자니까 외우세요. 반의 제곱. 두 번째, 루트 씌우고 2배. 둘 중에 하나가 일단 판별법입니다. 자, 연습해 봅시다. 수윤아. 만약에 x제곱 더하기 땡땡x 더하기 144가 인수,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해야 돼. 그럼 여기 뭐 줘야 될까? 루트 씌우고 2배. 그래서 루트 144 해석해보면 10이거든요. 그거에 주면 24. 따라서 24.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다 써야 돼요. 왜냐면 플러스 24x랑 마이너스 24x도 다 완전 제곱 되거든요. 완전 제곱식. 이렇게 반의 제곱을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어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의 제곱과 루트 씌우고 2배라는 그런 주제들 잘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확인 문제 4번 한번 해볼래요? 확인 문제 4번이에요. 다음 식들이 완전 제곱식으로 될 때 네모 안에 가장 클 것 같은 수를 예측해봐. 완전 제곱식 하나하나씩 판별해보면 돼. 반의 제곱 아니면 루트 씌우고 2배로 기억하면 돼요. 너무 많이 외우는 공식이라서 좀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반의 제곱 루트의 2배, 반의 제곱 루트의 2배라는 그런 기호로 외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게 만약 안 될 때는 요것도 좀 알아두시긴 해야 돼요. 자, 보자. 얘들아, 지금 내가 아까 알려준 공식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일 때만 되는 공식이에요. 1x 제곱일 때만 내가 말한 반의 제곱하거나 루트의 2배가 됩니다. 쌤,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4거나 그러니까 2차 앞에 붙은 개수가 4배거나 다른 숫자면 반의 제곱이나 루트의 2배는 절대 안 통합니다. 근데 편리하긴 해요. 해봅시다. 얘들아, 일단 요거는 첫 번째 1번은 네모 안에 뭐가 예측하면 될까? 반의 제곱 16을 절반해봐. 8인가요? 그거 제곱해봐. 88. 일단은 1번은 64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네모칸은 반의 제곱이기 때문에 절반하고 나서 제곱한 숫자 16의 절반 8, 제곱 64, 88, 64. 두 번째부터 여러분들이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일단 되는 것부터 해봅시다. 3번은 x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네모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반에 18을 절반이야. 그거 a제곱 해보세요. 그러면 81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빈칸은 81 정도 넣어야 됩니다. 81. 오케이? 반의 제곱이 통해. 얘들아, 4번까지도 반의 제곱은 통하고, 이거 반대네요. 이거는 2차, 1차, 0차 상수항이 있으면, 자, 이거는 루트의 2배 순서로 주면 되기 때문에 루트의 2배 하면 루트 100은 10이고 2배는 20 정도인가요?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2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일 수도 있어요. 그치? 여러분들 이제부터 뭐 2번이랑 5번은 쌤을 어떻게 푸실 건데요? 반의 제곱이 안 된다고요? 네,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면 뭐 하면 될까? 바로 대각선 공식 쓰면 돼요. 근데 봐봐. 봐봐. 이거 봐봐요. 얘를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대각선으로 묶었을 때 똑같이 된다는 소리니까 무조건 뭐라 소리일까? x 제곱은 2x, 2x로만 가능성이 있겠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고 치면
대각선 공식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배웠던 공식 있잖아. EX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 뭐지? 25는 5밖에 안 되지. 그럼 대각선 공식의 끝까지 뭐야? 곱하면서 더해봤을 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인수분해 성공한 거잖아. 인수분해 성공이다. 따라서 해보자. 2 곱하기 5 10x 나오니? 2x 곱하기 5 10x 나오니? 위 안에 더해볼래? 몇 x 나오니? 20x도 K가 K예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도 어쨌든 그 대각선 공식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수로 2x로 한 다음에 곱하면서 더한 게 가운데가 되게 좋다면은 20x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들아 5번도 된다? 왜죠? 완전 제곱식 되는데 이게 몇이어야 되지? 머릿속에 안 지나가. 그러면 일단 저지르자. 대각선 공식 맨 앞에 6x 적으면 되겠지. 36은 6x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 다음은 1은 1밖에 안 되겠지. 된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거밖에 없잖아. 그 다음은 곱하면서 더해봤을 때 가운데 숫자가 나왔는데 6x 곱하기 1은 6x고 하면 결국 12x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2가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거든요. 어쨌든 가장 큰 거 보니까 따라서 1번부터 5번 중에 네모 안에 가장 큰 수가 있는 건 아마 3번밖에 없습니다. 3번은 반의 제곱 합칠 때 나왔던 그 숫자 있죠. 오케이? 반의 제곱 이야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의 제곱이랑 루트의 두 배는 알아두시면 좋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까지 아시면 됩니다. 대각선 공식을 써본다. 오케이? 검산했을 때 가운데 자리가 걔가 걔예요. 더한 거.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 가지고 인수분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